예, 오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0일 중에서 8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도 보면 좀 중요한 저항대를 넘었죠. 미국이 다우지수가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200일선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반등의 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34,000 넘어가면 시장이 바뀐 겁니다. 일단 이제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데 어쨌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121선이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였는데 121선을 오늘 돌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 8월? 그러니까 거의 작년도 10월, 8월 뭐 그때 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거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14개월 만에 121선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좀 더 초반 이후에 이제 잠깐 고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걸 돌파할 정도면 시장이 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됐죠. 그런데 하나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수 비율,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상승 종목수로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선은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한 10시까지는 뭐 단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왜곡이 돼서 빼고 10시 이후 데이터부터 봐야 되는데 10시 이후 데이터를 볼 때 지수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끝났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수는 그거보다 줄어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를 끌어올릴 돈은 있는데 중소형주 끌어올릴 돈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현재는 차별화 장세 속에서 지수만 올라가고 있다. 지수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중간선거. 예,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직전 1년 동안 평균 한 1% 정도 빠졌는데 근데 끝나고 나면 3개월 동안 7.3% 올라가고 6개월 동안 15% 올라가고 12개월 동안에는 16%. 그러니까 3개월 통계 봤더니 15번 중에 4번 빠지고 11번 올라갔고 6개월, 12개월 후에는 통계 기간 모두 올라갔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끝나면 미증시는 강했다. 요걸 좀 믿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 임기 연도별 증시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첫 임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초선 재선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초선의 3년 차의 증시가 제일 강했어요. 20%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계를 놓고 본다면 중간 선거 끝났고 내년 바이든 대통령 첫 대통령 시기 임기에 3년 차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증시가 좋지 않을까? 그럼 주식을 지금 사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게 오늘 뭐 지수가 올라가는데 일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장중에 좀 흔들리기도 했고, 뭐 투자자들이 의식하는 게 이게 내일 다시 보여드릴 건데 CPI 발표 앞두고서 이게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8.0, 그다음에 코어가 6.5 정도인데 9월이 8.2, 6.6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떨어질 거고 블룸버그에서는 7.9로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내심 7% 훌쩍 아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예상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CPI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면서 선거 끝나면 좋겠지 뭐 이런 어떤 정서가 시장을 올리는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무섭게 빠지죠. 환율이 이제 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CPI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열심히 빠져주면서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매수합니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9월 29일 이후에 하루 빼고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이 금융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 유리한 그런 조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콜옵션 조금 걸리는 건 개인들이 콜옵션을 정말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미증시에서는 개인들이 그렇게 풋을 산대요. 근데 국내는 콜을 또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고 뭘 샀는지 봤더니 외국인들은 넘버원 종목이 바뀌었어요. 삼성전기로. 삼성전기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IT 쪽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삼성 SDI도 뭐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아래 보면 뭐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 이제 업종별로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2차 전지 그다음에 IT에 대한 매수는 이어가고 있고 매도 쪽은 자동차가 자꾸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자동차와 네이버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인터넷주가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덜어내는 형태가 됐고요. 기관은 역시 삼성전자 1,100억 이 금융투자 매수다 보니까 이렇게 걸린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수익률이 괜찮다 싶은 건 거의 기관 쪽 종목이에요. 보시다시피. 예, 기관이 네이버, 카카오도 매수하고 삼성전기도 기관 작품이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반면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뭐 조선주라든가 방산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선별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2차 전지주 엇갈리게 에코프로비엠 팔고 LNF 사고, 그 다음에 엔터주도 SM은 팔고 JYP는 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또 LNF 동반 매수하고 첨보도 매수하고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좀 보이는데 그 외에는 역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이거 인탑스는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IT 계열의 종목들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유진테크, 그다음에 뭐 원익 IPS, 두산 테스나,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난주 후반부터 좀 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엔터주, SM과 YG 엔터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면서 약간 포트를 좀 바꾸는 그런 인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이제 중간선거 국면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CPI 어떻게 될 거냐,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근데 되게 놀랍게 나오지만 않으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ADR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종목 수는 좀 줄어드는 국면이라서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메인 이슈가 좀 바뀐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머스크가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테슬라가 요즘 못 가는 이유가 오늘 밝혀졌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계속 장내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장내 매도하는 걸 이용해서 시장을 흔드는 동기로 쓸 거냐, 아니면 이제 머스크 매도가 끝나는 순간 이걸 확 튀어 올리면서 나스닥을 끌고 갈 거냐, 이게 이제 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 이거 이제 나스닥을 움직이려는 쪽, 또 이제 파생으로 가려는 쪽 입장에서는 되게 써먹기 좋은 소재라서 테슬라를 보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매수 신호, 그러니까 제가 ADR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매수 신호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서 이제 보여드린 대로 상승 종목 수가 오후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향후에 이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더 심해질 것 같다. 요거 이제 수급에 따라서 좀 잘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철강, 대형 전기전자, 이번 주 들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런 어떤 넘버2 전기전자 종목들이 강했고, 인터넷주가 뭐 급등한 건 아닌데 따박따박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번 달에 5.7%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10.3%.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늘 121선 뚫었잖아요. 근데 달러 차트로는 121선 아직 아래 있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121선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항대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차트 보고 들어오는 자금은 아니니까 패시브 자금이. 근데 어쨌든 요 마디가 중요한 자리에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제 2,500이 눈앞에 있는데 코스피 지수 원화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논하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월봉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60월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됐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의미가 없고 달러 차트로 120월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삼성전자가 120월선 깬 거는 두 번밖에 없었다.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 근데 이번에 깼었잖아요. 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 3% 나갔을 때도 삼성전자가 적자 났을 때 깨지던 자리인데 이게 깨졌으니까 나라면 삼성전자 사겠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댓글창에 악플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올린 건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환율 떨어지고 주식시장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세가 되는데, 다만 여기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든가 이러면 외국인들 중에 일부는 조금 주춤거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CPI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121선 근처로 가고 있는 달러 차트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쭉 밀고 돌파해서 그냥 수급 장세 계속 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장세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권은 외국인들이 지수는 끌고 가지만 종목 장세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페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